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의 위기호족 숙부의 반란 지체문의 활약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김은부에 대한 복수열전 원하왕후의 계략 자승자박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이 이야기의 영상은 인간의 심리적 동기와 성급한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합니다. 원하왕후의 행동은 고사성어 구사일생과 자승자박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고사성어는 각각 극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것을 그냥 두고 보실 것이옵니까? 내가 이제 더 무얼 할 수 있겠니? 원정왕후 원성을 향해 씩씩대고 있는 원하왕후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현종이 낙마 후 누워있는 기회를 틈타 김은부를 제압하려고 했던 원정왕후는 김은부를 제압하기는커녕 그의 여식인 원성까지 궁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리자 자기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후회막급이었고 더 이상 어떠한 행동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무조건 원정왕후의 편이었던 원하왕후 현종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형님인 원정왕후를 총애했던 것은 전혀 질투하거나 시기할 일이 아니었지만 용손이 아닌 원성이 현종의 총애를 받고 원정왕후와 자기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선미였습니다. 성상 폐하께서 그 요물이 들어온 첫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의 침소에 드신 적은 없다 하니 마음은 놓이지만 그 여우 같은 게 또 어떻게 성상 폐하를 꼬실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상 폐하께서도 너무 하시지요. 늘 성상 폐하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고 몽진 길까지 함께하다. 사상까지 한 형님께 어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 건지요. 원하왕후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언니인 원정왕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김은부가 거란의 사신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이 국내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권력을 가진 김은부가 자리를 비웠을 때가 원성을 제압하기 좋은 때라는 생각이 원하왕후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현종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원정왕후를 배신하지 말라 했건만 끝내 원성을 궁에 들인 현종에 대해 미운 마음이 가득했던 원하왕후 어떻게 해서든지 원성을 궁궐 밖으로 내보내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원성이 궁에 들어오고 나서도 원정왕후가 자신에게 예를 다하고 국민들이 원성을 비웃고 무시해도 그에 대해 일체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아 도대체가 원성을 어떻게 내쫓을 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김은부 또한 사신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테니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인데요.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원하왕후 아무래도 원성의 언니인 원정왕후에게 바치는 의복에 아주 큰 바늘을 꽂아 놓아야겠다라고 위험한 생각에 도달하고 맙니다. 용손 옥체를 해하는 죄를 행하면 큰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하왕후 원성이 원정왕후의 옥체를 상하게 만들어 내쫓기게 만든다는 계략을 세운 것이죠. 큰 바늘이 꽂혀있는 의복을 입은 원정왕후 분명히 몸에 상처가 나고 말 테고 용손인 원정왕후의 몸에 상처가 나면 이는 상침의 관리자인 원성의 책임이 될 테니까요. 결국 원하왕후는 궁인 한 명을 시켜서 늦은 밤 원성이 원정에게 바칠 의복에 바늘 하나를 꽂아 놓았습니다. 황후 마마 시키신 일을 모두 맞춰 놓았습니다. 궁인이 일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한결 좋아진 원하왕후 빙글에 미소를 짓고는 그날 밤은 간만에 푹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튿날 원정왕후가 있는 침소로 갔고 그곳에서 원성이 상침하여 올린 의복을 원정왕후에게 일부러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늘에 의해 살까지 찔린 원정왕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바늘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손 몸에 상처가 나야만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원하왕후 일부러 바늘을 세워 일으켜 원정왕후의 몸에 크게 상처를 내놓았습니다. 형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깨에 큰 상처가 나셨드사옵니다. 의복에 바늘을 꽂아 올려보내다니. 그것이 일부러 이런 게 틀림없사옵니다. 내 원성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급하게 화를 내는 원하왕후를 보고 당황하던 원정왕후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긴 했지만 어쨌거나 원하왕후의 말도 일리 있다 싶어서
원성을 혼내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원성은 아버지 김은부가 거란으로 사신해가 있는 동안 원정 왕후의 몸에 상처를 냈단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현종 또한 용손 몸에 상처를 내는 게 아주 큰 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원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정 왕후가 전하려는 의복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폈었던 원성은 이것이 누군가의 계략에 의한 것임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증좌가 없었기에 함부로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원성은 다행히 상침에 근무하는 항궁이니 원하 왕후의 궁이니 상침에 들러 일부러 원정 왕후의 옷에 바늘을 꽂아두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 주었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현종은 화가 잔뜩 나서 원정 왕후에게 와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원정 왕후 자신이 벌인 일이 아니었기에 왜 나에게 와서 따지냐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원정 왕후에 대해서 신의를 상실한 현종은 이 모든 것이 원정 왕후가 판 계략이라 생각을 했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원하 왕후가 뛰어와 자신이 벌인 일이라며 진실을 고백했지만 현종은 원정과 친한 원하 왕후는 그저 원정 왕후가 시킨 일만을 했을 뿐이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또 원정 왕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종이 원정 왕후를 의심함으로써 지난번에는 원정 왕후가 현종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현종이 원정 왕후를 실망시키게 됐어요. 한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두 사람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은부에 대한 복수혈전 원하왕후의 계략 자승자박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하왕후는 본능적 감정에 치우친 행동으로 인해 구사일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전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극도의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냉정한 판단력과 참을성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신과 가까운 이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원하 왕후의 행동은 자승자박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계획과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와 그녀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원하 왕후는 원성을 해하려는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 그 계략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신뢰와 지위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원하 왕후의 심리적 배경과 그녀가 취한 잘못된 처세술은 성급함과 복수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중함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대시대를 살면서도 원하 왕후의 심리적 동기와 그녀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신중한 판단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들에게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우리의 선택이 갖는 파급 효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